AI와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불편한 진실배까지 해법입니다. 5번째로 학생 주도 학습의 부족입니다. 오늘날 교육계는 급변하는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의 양과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며 나아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생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생주도 학습의 부족은 단순히 교육 방법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이는 학습 동기 저하와 학업성 취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등 중요한 역량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부재는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실질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역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육적 접근법의 수점을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1. 학생주도 학습의 부족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전히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커리큘럼과 시간표에 따라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부재는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학습 동기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나 관심사를 탐색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역시 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주도 학습의 부족은 단순히 교육 방법론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화된 학습 로드맵 제공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각 학생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사, 진로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목표 달성에 따른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로드맵 설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AI 기반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를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습 로드맵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돕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동심,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등 21세기 핵심 역량을 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메타인지 기술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 메타인지 기술을 강화하는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복습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하거나 학습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나 학습일지 같은 도구를 제공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방법도 학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후 오답 노트를 작성하거나 문제풀이 과정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타인지 기술은 학생들이 단순히 학습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학습 과정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4.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실질적인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학습 공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묵이 필요한 독서나 집중 학습을 위한 조용한 공간, 토론이나 협동 학습을 위한 열린 공간, 그리고 창의적 활동을 위한 실험실이나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을 단순한 책 읽기 공간이 아닌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학습센터로 재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 LMS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5. 평가 방식의 혁신. 평가 방식의 혁신은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시험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 수행한 활동, 얻은 성과,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문서화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역시 중요한 평가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며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가를 단순한 성적 판정의 도구로 여기기보다는 학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6. 교사 역할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 교사들의 역할 변화는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가 적절한지, 학습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학습 이론과 메타인지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자료 제공, AI 도구를 통한 개인화된 학습 지원, 그리고 가상현실, VR, 이나 증강현실, JR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경험 설계 등은 모두 교사들이 익혀야 할 새로운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7. 학부모 인식 개선과 3호 협력.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모든 학습 계획을 대신 세우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세미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워크숍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자녀의 학습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실패는 학습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먼저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넓은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결된 자기주도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서 클럽, 작가 초청 강연,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와의 협력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9.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지속 가능성 확보.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로 학습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선물이나 포상 같은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우수한 자기주도 학습 사례를 공유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적 동기 유발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관심사와 연결하거나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학생들끼리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프로젝트나 팀 학습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혼자 학습할 때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나 전시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동기 유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기마다 자기평가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와 개선점을 돌아보고 다음 학기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0. 실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중요한 학습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실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학생들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답노트 작성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나 평가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과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통해 학생주도 학습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혁신 방안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평생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결론. 학생주도 학습의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역량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와 모든 교육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고 메타인지 기술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신 학습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평가 방식의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변화는 이러한 혁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습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주도 학습의 활성화는 단순히 교육방법론의 변화를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학생주도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습니다.